제가 제 방식의 어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뭐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몇 개를 배치해도 상관없어요. 다섯 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선이 구리선이 두꺼우면은 전력이 그렇죠. 그만큼 강하니까요. 또 한 개에서 두 개로 세 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경우, 또는 세 개로 분기했다 그 밑에 서브로 몇 개씩 전선을 분기시켜 놓고 그것을 두 개나 세 개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력이 굉장히 강하게 구동이 됩니다. 이런 전설이 있을 수도 없죠. 말도 안 되니까. 제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허가 되는 거거든요. 직접 과학적인 지식에서 이런 전기 증폭 기술, 전력을 증폭시켜 준다는 뜻이죠. 네, 증폭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전선에서 좀 더 두꺼운 전선, 그 안에 이제 구리선들이 들어가 있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구동하는 모터 부분에 두꺼운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전선이 콘덴서 역할을 하게끔 전기를 축적하는, 저장하는 콘덴서 역할. 그래서 저는 그걸 중간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저장하는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모터를, 각 모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좀 더 굵은 구리선이 들어가주면 파워가, 그렇죠, 그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틀려진다. 그래서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변속기 없이 전력 양을 많이 또는 적게, 뭐 가스불 얘기라자면 약불, 중불, 강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가스 양을 적게 약불이 많이 하면 중불, 중불 있고 강불 이렇게 되는 거죠. 초강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이런 것들 연료양을, 전기양과 연료양을 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전선으로 로봇팔 같은 것도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센서로 작동이 있게 무게를 하면은 그 로봇팔이 거기에 따라 맞게끔 힘을 써가지고 한다. 그래 너무 약한 건데 강한 힘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은, 손을 쥐는 힘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 강한 게 지면 부서지잖아요. 물건 종류를 나중에는 이제 물건 종류를 따라서 좀 더 발전하면 거기다 해서 이렇게 그 무게만이 아니라 부피, 이 부피가 1cm, 여기서부터 이렇게 30cm다. 그러면 그렇죠. 30cm면 보다 적은 힘으로 이렇게 살살 들거나, 또 다른 로봇팔, 소형 로봇팔을 사용하든가, 집게를 이런 식으로 집는다든지,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작은 건 이렇게 집잖아요. 큰 거는 이렇게 잡고, 큰 것도 좀 더 큰 거는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로봇팔에다가 동작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피는 이 로봇팔을 사용해라, 또 몇 번 전선을 사용해라,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 로봇,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이 소프트웨어 물건 좀 깨지기 쉬운 거는 전력을 좀 얇게 해서 로봇팔 모양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동작 명령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그럼 거기에 뒤에 컴퓨터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무게 얼마, 부피는 얼마, 또는 이것은 소프트한 물건인가 하드한 물건인가, 이게 딱딱한 물건인가, 뭐 이런 걸 구분해서 이렇게 거기다가서 그 로드맵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로봇팔을 사용한다든지, 좀 더 소프트한 부드러운 로봇팔을 사용하는데 그걸 결정하거나, 이 로봇팔을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인지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인지, 두 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또는 강한 힘을 줄 것, 그것이 결정되어서 가장 최적으로 사용되는 그 로봇팔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같은 로봇팔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런 형태로 줄 것인지 이런 형태로 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전력량이 틀려지니까 강한 힘으로 줄 건지, 전력량을 틀리게 해서 로봇팔을 움직이는 방식, 이런 방식은 제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지적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은 복잡한 고도의 센서가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저렴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공작 기계에는 다 들어가겠죠. 모든 산업 8이라든지 공작 기계, 전기 자동차 움직이는 거, 또는 모터보트 움직이는 거, 각종 배 움직이는 거, 드론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전력의 양을 결정해서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잠수함 같은 경우, 배 같은 것도 전기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프로펠러 제 구조,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 형태가 여러 개 있는 것.
하나 그 회전축과 같이 붙어 있는 일체화된 게 있고 일체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양옆으로 3개나 5개 여러 개를 배치해 가지고 잠수하면 위로 위에다가 배치해 줄 수도 있고 아래에다 배치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잠수함이 엄청나게 빠르죠. 매립형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매립형이 아닌 걸로 들어갈 수 있고요. 드론이다 그러면 밑에다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립형으로 들어가주면 그렇죠. 그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회전 날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군사용으로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좋을까? 안 드러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소음도 갖춰지게 되고요. 소음 흡수 장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음 그 흡수 만약 매립형으로 밑에다 둔다 그러면 소음 흡수 프로펠러 날개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립형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회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리를 갖다 흡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흡음재처럼. 그렇죠. 소리를 반대쪽 소리를 그 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 소멸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소멸을 시켜버리는 흡음하는 소음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음파합니까 아닙니까? 소리는 음파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쏴가지고 음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음파 파동을 갖다가 파동으로 가령 물결이라고 치면 이쪽에서 물결을 일으켜줬으면 반대편에서 물결을 일으키면 제대로 원활하게 물결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저는 그것을 방식 자체를 겉에 표면이 부딪히면 시끄럽잖아요. 안에서 착 흔들어주면 물결을 무력화시켜주는. 그럼 이쪽 힘을 대항해갖고 이쪽 힘을 발생을 시켜주면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하게 부딪히는 식으로 하기보다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하면은 소리가 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덜 들리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거기도 이제 음파가 있다 그러면 음파 대 음파로 그러면은 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파를 일으켜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람을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강하게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빼버리든지 예. 아니 이렇게 거기다가 시끄러우면 흡음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파를 사용해서 소리를 무력화시킨다든지 또 다른 음파 중에서도 좀 약하게 음파를 여러 군데에서 그 음파를 무력화시켜 주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어렵게 소음을 흡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또 다른 열차 같은 데라든지 자동차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거를 약간 위로 띄워주기 위해서 또는 배 같은 것을 위거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펠러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위거선이 됩니까? 싼 가격으로? 그렇죠. 위거선도 매립형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하고 이렇게 비행체라든지 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선 구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비행체나 어떤 모터포트다 아니면 이렇게 공기 부양제 위로 뛰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력하는 이 사선 구조를 사선에서 연소한다. 사선에서 프로펠러를 돌려준다. 이러면 미끄러지시듯이 간다라고 하죠. 거기다 압축 공기까지 쏴주면 그렇죠. 압축 공기까지 쏴주거나 그렇게 가면은 초공동 머리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압축 공기 두께를 길이를 틀리게 만들어서 쏘거나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회전시켜주면 드릴처럼 앞으로 물길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빨라지죠? 잠수함도 아니면 공기 부양 정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압축 공기를 사용하시면 빨라져요. 압축 공기를 밑으로 쏘면서 가면 되잖아요. 압축 공기 쏘는 방식이 공기 부양적인 방식인데 어차피 압축 공기를 그럼 사선으로 쏘면 어떻습니까? 사선으로 직선으로만 쏘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쏘면 훨씬 더 빨리 나가겠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사선으로 쏘는 방식 또는 연소 방식의 분사하는 거죠. 분사 방식의 연료를 갖다가 태워서 분사하는 방식도 사선으로 배치하는 경우 또는 프로펠러기를 사선으로 배치. 이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비행체를 띄워주고 비행체나 어떤 그 물체를 띄워주고 앞으로 추력하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기를 놓는다. 연소도 옆으로 놓든지 프로펠러기 같은 거 옆으로 배치하거나 위아래로 배치하고 숫자를 많이 하면 속도 빨라집니다. 하나가 프로펠러 도는 게 낫습니까? 100개가 도는 게 낫. 그렇죠. 100개가 도는 게 훨씬 낫죠. 작은 거라도. 그러면 크고 작은 그 프로펠러를 대중소로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소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펠러를
옆에다가 또는 아래다 위에다 놓고 뒤에다 놓는 방식 또는 방향을 프로펠러를 서로 이쪽으로도 반영 배다고 합시다.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프로펠러 방향을 분사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 방식의 드론 방식이 드론이나 비행체다. 저는 뭐 비행체 같은 것도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분사 방식을 앞에다가 이렇게 분사하는 연료로 이제 분사해서 불꽃이 점화하느냐 아니면 블레이드가 점화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추진하게 합니까? 불꽃이 추진하게. 불꽃이 추진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불꽃이 블레이드 없이 강한 불꽃을 내 가지고 비행체를 움직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것이 수소 산소고요. 수소를 연료를 온도를 높여줘서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산소 비율을 노축은 나트륨을 따라서 폭발력이 틀려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강한 폭발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브라운가스를 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죠. 이게 터지니까 브라운가스가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사람 무서워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발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2대1 수소 1 아니다. 산소 비율을 훨씬 낮출 수 있다. 수소 1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뭐 없고 수소 42.5 산소 1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럼 그만큼 안전하다. 필요한 만큼 산소를 쓸 수 있다. 또는 산소 비율을 높여라.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1 이러면 폭발 무기급으로 간다. 폭발력이 커진다. 그러면 그 이 과학적인 사실은 뭡니까? 과학적인 발견은 그렇죠. 산소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주면 폭발력이 커진다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캡슐, 우라늄 분말 캡슐, 수소 캡슐, 산소 캡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또는 우라늄이나 수소를 섞든지 좀 안전한 방향으로 갖고 미세 캡슐로 들어가서 터지게끔 시한폭탄처럼 시간을 만들 수 시간을 그렇죠. 시간을 아니면 거기다 고폭탄 기폭탄이 이렇게 하나 터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터지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겠죠. 뭐 장약에다가 뭐 이렇게 산소 캡슐을 갖다 섞어주는 폭탄 이런 것들도 이제 재폭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제 지적재산권과 그래서 그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과학적인 지식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걸 제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발견해낸 거니까요. 수많은 과학자가 있었잖아요. 발견을 못했잖아요. 그죠?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은편바 효과를 처음으로 제가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리층을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밝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빛도 전기로 바꿀 수 있고 전기도 빛으로 바꿀 수 있는데 빛도 파동으로 와요. 태양에서 이까지. 근데 왜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들의 중심으로 빛이 비치느냐? 그것은 전리층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공통 분모가 각 별들에게도 거기가 이제 전리층이 플라즈마화된 그 이온 상태의 파동 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전기로 파동 전기 중에서도 파동 전기 저 방식의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면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전기가 교류한다. 그걸 기반으로 제 금속 배터리를 만들었잖아요. 금속 배터리 얇고 중간 두텁고 이렇게 금속 배터리에 두께가 틀린 것을 알루미늄이 아마 제일 적합해요. 구리도 되는데 알루미늄이 비싸니까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 전지판을 잘 쓸 수 있다고. 일단 방송국 이렇게 촬영하는 빛 반사판으로 위에다가 장대처럼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방에서 비춰줘갖고 빛을 모아주면 굉장히 빛이 전환이 된다 그래서 그런 금속판을 직선으로 쭉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전선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끌려온다고 이렇게 태양빛이 전기화되는 전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리고 금속 소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구리판이 됐든 알루미늄판이 됐든 그렇죠. 서로 알갱이 그 입자의 알갱이가 아주 미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굵고 좀 대중서라고 합시다. 대중서 이렇게 쭉 반복해 놓으면 전기 도선처럼 움직인다. 전기 도선이 된다고 해야죠. 그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그 전기는 파동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 전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반 모터 같은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굉장히 같은 방식, 다른 방식 대비해서 굉장히 구동 에너지가 크다. 이걸로 전기차를 움직이고 드론 움직이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방식 제 방식이다. 전기선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A사리이다나 군사 장비에도 이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절연팩, 뭐 고무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실리콘, 반도체는 실리콘 팩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리콘 뭐 세 겹이라고 해서 하면은 얇은 거, 중간, 두껍고 이렇게 넣으면 열을 밖으로 빼면서 절연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겹도 해도 되고 회사별로 네 겹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 겹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리콘이나 고무팩을 이런 식으로 절연체로 만들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절연이 잘 됩니다. 열은 빼지고 발열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바닥에 뭐 깐다든지 이런 방식을 하면은 또는 또 다른 산업기계, 또 다른 비행체에 이 방식이 사용되면 제 절연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선에도 마찬가지, 전선도 중요합니다. 전선을 두 겹, 세 겹으로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얇은 거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꺼운 거 가면 열은 밖으로 빼면서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절연 구조는 제 절연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 얇고 중간 두텁고 이렇게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쭉 이렇게 절연팩으로 해가지고 수십 개를 배치하거나 몇 개를 배치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것들 또는 아주 미니로 만들거나 또는 적절한 키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전원 공급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한 뭉치에 수십 개나 수백 개 또는 수십 개, 수개,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필요를 따라서 전원을 거기다 축적을 해서 강한 구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구조는 제 전선이 구동하는 부분, 모터에 구동하는 부분에 들어갈 때는 이쪽 전선이 이 정도 두껍다 그러면 좀 더 두꺼운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콘덴서 역할을 하게 해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강한 구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제 이론과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전력을 갖다 가둘 수 있으면 그렇죠. 강력한 전력이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전봇대를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전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한 대 모아가지고 다시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전봇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전소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원 공급기는 전 세계에 있어서 없는 겁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원감생심이죠. 이렇게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나 만들면 그게 특별한 과학 지식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학 부분도 굉장히 제 의학 방식, 식품이나 약초로 치료할 때도 전 세계 제약회사 다 파산입니다. 제가 제 방식으로 하면 도수 치료, 그리고 전 세계 물리치료실 다 파산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쉽게 치료합니다. 다 검증해 보십시오. 이 과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자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신비한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고 굉장히 현실에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연구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기술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 기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구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리층에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든지 평균 논리 발표한다든지 은펜바 효과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풀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 그 과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혼자서 공부를 했든 뭐 상관할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표내기만 하거나 뛰어난 기술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제가 다양한 지식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연소실을 앞에다 불꽃이 점화를 하느냐 아니면은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밀고 나가게 하는 거냐. 블레이드가 결국 공기 유입 장치,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된다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불꽃을 태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그럼 산소를 인위적으로 많이 공급하면 됩니까? 제가 산소를 그렇죠. 브라운 가스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산소 때문에 그런 거랬잖아요. 그러면
산소 비율을 아주 낮춰도 되고 회사의 필요를 따라서 제품 만들 때 산소의 필요를 아주 높여주면 무기급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브라운 가스를 이런 식으로 산소의 비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쓸 수도 있고 위험하게 무기급으로 쓸 수 있고 또는 무기급으로 쓸 때 캡슐 형태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가둘 수 있느냐라는 거. 서로 반응하지 못하게 수소산소 서로 반응하니까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반응하지 못하게. 그러면 그걸 따라서 아이디어를 따라서 자동차다 또는 드론이다 그러면 수소를 저장고가 따로 있고 수소 산소를 서로 혼합해서 그때 필요한 만큼 연소실에서 이렇게 폭발 행정이다 그러면 자동차 폭발 행정이다 연소실에 필요한 만큼만 섞어주면 갖고 서로 보관하고 있으면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같이 있으면 싸우고 폭발하니까 그때만 딱 그거를 그 연료랑 연소실에서 태울 양만큼만 결정해서 주면 된다. 그리고 폭발력을 높이려면 산소 비율을 높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수소도 차갑고 액상으로 이렇게 차갑게 보관하고 산소도 차갑게 보관하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덜 탄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고안한 장치가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산소도 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엔 꼭 딱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수소 산소를 섞어주면 태우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비율을 섞어주는 공간이 또 하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전 세계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라운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중대한 과학적인 발견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부딪히면 싸우는데 뭐하러 같이 사냐? 따로 있다가 그때 뭐 필요한 때만 만나거나 그런 거랑 똑같아. 수소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 온도를 높여주면 그래서 제 과학적인 이론, 과학적인 지식을 따라서 엄청나게 같은 대비해서 추력과 항속거리 비행기력이라면 자동차력이라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50%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효율이. 수소 온도를 잠깐 높여주는 장치만 비싸지도 않아요. 간단한 장치인데 그게 이제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지적재산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브라운가스를 쓰게 만든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기술이에요. 저 엉터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혼합연료.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산소를 같이 태워준다는 이렇게 혼합연료, 우라늄 분말, 수소산소 경유 이렇게 또는 석탄가루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우라늄 가루든 석탄 가루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태우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혼합 연료는 제 아이디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어디서 뭘 갖다가 살며시 해먹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혼합 연료는 기존에도 없었던 방식이에요. 없었던 방식을 지적재산권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그저 기술이 부호가 돼야지. 그걸 슬며시 그렇게 몇십 년 전부터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석탄가루, 경유, 수소, 산소 이걸 같이 태운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휘발유, 산소, 휘발유, 수소, 산소 이렇게 되고요. 경유, 산소, 경유, 수소, 산소 이렇게도 된다. 또 석탄가루 섞어도 되고 우라늄 분말을 섞어도 돼. 이렇게 혼합 연료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다음에 그 하나의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제 모타 방식 서로 굵기가 틀린 모타를 그러니까 구리선을 감만하고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야지 강한 구동이 이루어지죠. 여러 선을 그렇죠. 좀 더 여러 가지를 많이 복잡하게 2개 선 쓸 바야 4개 선, 4개 선 쓸 바야 6개 이런 식으로 모타에도 많이 늘려놓으면 훨씬 더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두터운 걸 써줘야 되고요. 모타 구동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기선이 이쪽은 이만큼 얇다 그러면 좀 더 두터운 걸 해야 된다. 구동하는 부분은 그것이 제 이론입니다. 그것이 콘덴서 역할을 한다고 전기를 축적하는 거죠. 모타 자체도 구리선도 2개 감아놓을 거야 4개를 감아놓는다. 4개 감아놓을 거야 6개 감아놓는다. 그리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뭐 스피커에도 회전 이게 축에 구리선 감아 있는 거를 그리고 좀 더 촘촘 많이 감았고 2개 뺄 바에 4개, 6개 빼라. 그리고 연구 좌석을 두터운 거 하나 하지 말고 서로 굵기가 틀린 연구 좌석을 배치해라. 그런 축을 2, 3, 4, 5, 10개 만들어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미니 스피커를 10개 놓으면 된다. 그럼 소리가 작은 공간에 대비해서 엄청난 큰 소리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축에 2, 3, 4개로 구리선을 뽑았다고 합시다.
각각 스피커를 연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그 스피커가 엄청난 하나당 3개가 나옵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런 소리를 확장시키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피커 마이크 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다음 진동파는 큰 거 하나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안에는 구경이 3개 정도, 2개 정도 큰 거, 나머지는 자잘한 것. 진동판에 뭐 동그란 형태로 되고 네모난 형태는 상관없어요. 진동판이 여러 개 있는 형태, 다 진동판.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게 스마트폰 안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존 스피커와 모든 형태의 소리를 내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같이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모든 형태의 소리를 내는 형태, 이것은 제 구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붕 구조, 마이크 같은 하나의 구멍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멍, 수십 개, 벌집 구조 같은 수십 개의 구조 또는 수백 개도 될 수 있어요. 필요를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분을 해가지고 통로는 어떻게 되죠?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의 통로를 지나친다. 넓고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나사 있잖아요. 나사도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지금 회전 간격을 틀리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놓으면 석고보드에도 잘 박힌다. 이게 전 세계 나사 특화 아닙니까? 그다음에 십자는 그다음에 볼트는 위에다가 사선 구조로 살짝 올려놓으면 잘 체결된다. 잘 안 풀러진다. 잘 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살짝 사선도를 올려주면 잘 잠겨진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 그다음에 간단한 아이지만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남들은 발견 못하는 그게 특허죠. 남들이 발견 못하니까. 십자나 일자나 그러면 가운데 홈 파주고 옆에다가 홈을 파주는 그런 식으로 홈 파주기 기술. 이거는 골프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골프채도 이런 식으로 골프채 헤드에 골프공처럼 구멍을 좀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엄청난 장타가 나온다. 자루에 이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뭐 두께와 길이는 알아서 조절하시면 밴드를 좀 밴딩을 해주면 엄청난 장타가 나온다. 낚싯대에다 밴딩을 해주면은 그렇죠. 대나무 매듭 구조가 엄청나게 강력한 낚시줄에다가도 밴딩을 해주거나 뭐 밧줄 같은 데도 밴딩식으로 매듭 구조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강하게 된다. 삽자루에도 기타 모든 공구에도 이런 매듭 구조가 들어가면 엄청 강하게 파진다. 삽자루 같은 데도 위에다가 발로 밟는 부분은 약간 그렇죠. 면적을 좀 넓혀줘라. 그러면 힘이 잘 받친다. 밑에 부분은 좀 두껍게 해라. 이런 부분들. 이거 다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 구리선을 갖다가 이게 뭐 여러 개로 구리선을 최대한 촘촘히 많이 감아라. 그래서 2개 감을 바에 4개, 8개 이렇게 식으로 좀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감고 줄을 거기서 나오는 전선을 2개 할 바에 4개, 4개 할 바에 6개 수를 많이 늘리는 거죠. 연구자석은 360도로 해가지고 연구자석을 한 개 두꺼운 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배치를 한다. 여러 겹으로 최대한 작은 것도 상관없다. 촘촘히만 넣어라. 그러면 전력이 그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엄청 많이 생산된다. 이것은 이제 회전 쪽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모터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렇죠.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하면 스피커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움직일 때는 모터로 움직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전기로 만약에 화력발 자동차 행정 폭발 방식에 하면은 그렇죠. 그거로 나오는 거죠. 자동차 폭발 방식으로 하면 이제 수소 산소를 태운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비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까? 높여주면 훨씬 더 강력한 폭발, 강력하게 회전축이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수가 많아지면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고 했습니까? 회전수를 인위적으로 빨라지기 위해서 산소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강력한 폭발이면 된다는. 드론도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비행체도 빨라지게 하고 뭐 공기부양전과 잠수함도 빨라지게 해서 산소 비율을 높여서 태울 수 있을까요? 수소산소를 태운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산소 비율을 높여서 태우는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지식과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 특허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거나 2개, 3개로 분개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거나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고 모터로 구동하는 부분의 전선은 두텁게 들어가고 모터도 그렇죠. 2개 전선을 해놓을까 봐야 6개
네 개, 여섯 개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을수록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실험해 갖고 가장 안정적인 구리선을 감안하면 되죠. 구리선이 약간 좀 두텁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또 모터 구동하는 부분에는 앞에 것보다 전기선이 두텁게 들어가야 된다. 모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기술은 전 세계 지적재산, 과학적인 지식과 발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많은 과학자들이고 기술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저는 엉터리 아니라 그랬죠. 의학도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이라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이 기술을 쓰면 아마 전 세계 기업들이 제 기술을 안 쓰고는 몰래 쓸 수는 있어요. 도형을 쓸 수는 다 파산입니다. 사실은 기존 기술이 다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기존 기술들이 다 무력화, 다 파산이에요. 뭐가 됐든 자동차 회사가 됐든 비행기 회사가 됐든 산업기기가 됐든 다 파산입니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검증해 보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 구전에 그 정도로 큰 기술,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획기적인 기술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따라 평균 이론을 따라 제가 하잖아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발견해내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요. 중력 사기.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이론 사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이를 일부러 기술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이 하나의 회전축의 다중 프로펠러 모터는 그렇죠. 굵기가 2개 전선할 바에야 4개, 6개 전선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것도 두껍게 만드는 전선 모터가 강력한 구동입니까 아닙니까?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2개 전선할 바야 4개 전선할 바 6개 전선할 바 8개 전선을 굵기가 틀린 거를 배치하고 구동하는 부분엔 두터운 전기선, 두터운 구리선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이 구동을 강하게 하고 콘덴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콘덴서라는 전기를 일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았죠? 전선도 이렇게 두터운 전선으로 들어가고 2개, 3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공청소기를 만드시거나 양수기를 만들거나 모든 형태의 전기선과 모터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진공청소 이런 회전축을 모터를 2개나 3개를 한꺼번에 써서 진공청소기 만들 수 있습니까? 또는 양수기 만들 수 있습니까? 쓰레기 참목하게 낙엽 줍는 거를 그렇죠. 2개나 3개나 모터를 돌려갖고 하나의 큰 통로에서 흡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쪽은 공간이 서로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공간이 회전축에 돌아가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만들었다고. 하나의 통로로 강하게 그 바람을 뽑아 올리고 이쪽은 그렇게 진공청소기처럼 막혀 있고 한쪽으로 쪽으로 낙엽을 쓸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공기를 그쪽으로 빼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진공청소기, 양수기, 낙엽을 갖다가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청소차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 회전축, 다 자동 프로펠러, 모터, 다중 여러 개의 모터를 한꺼번에 돌리고 큰 공간, 큰 흡입하는 장치겠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제 방식입니다. 모터 2개로 서로 프로펠러가 부딪히지만 않게끔만 해가지고 2개로 하고 통로는 큰 통로를 만들고 산업용 진공청소기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구멍을 하나, 둘, 보통 지금은 한 개잖아요. 하나, 둘, 3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개 구멍을 만들 한꺼번에 지금 먼지를 흡수해버리면 또 좋습니까? 저는 구경을 크게 해가지고 뭐 낙엽 같은 것을 그리고 확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큰 덩어리를 이게 구경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공청소기가 집안이나 공장에서 뭐 그거 쓸어 담을 일이 뭐 얼마나 이렇게 먼지 정도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모터, 여러 개의 회전축의 다중 프로펠러, 여러 개의 모터가 달린 걸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뽑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모터, 여러 개의 회전축으로, 여러 다중 프로펠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형태로 전기를 이렇게 양수기로 사용하든지 진공청소기로 사용하든지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통로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큰 통로로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 이런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물을 흡입한다든지 물을 한쪽으로 흘리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양수기 구조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또 추진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로 추진하는 추진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할 때도 그렇죠.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 모터 구조를 개수를 많이 배치해서 하면 된다 그러죠. 땅굴 같은 것도 공략할 때도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모터를 동원해 한꺼번에 뽑아버리면 진공 상태 금방입니다. 이거 갖고 이제 낙엽 그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모터를 여러 개 두고 구멍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구멍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 압축 공기를 할 때도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있는데 압축 공기 할 때도 압축 공기를 이제 비행체나 드론 같은 데서 또는 뭐 열차 같은 데서 또는 잠수함 같은 데서 압축 공기가 필요할 때 길이를 틀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군데 통로에서 공기를 뽑아오면 훨씬 더 그 공기가 많아집니까? 아닙니까? 뭐, 그 압축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여러 군데에서 공기를 뽑아 올리거나 물을 갖다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장치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 여러 개 모터나 여러 개 회전축으로 다중 프로펠러 여러 개 돌아오는 것으로 한꺼번에 한 사람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일하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프로펠러를 여러 개의 모터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물을 빨아들여서 추진하거나 압축 공기를 방식을 사용하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진공청소에 사용하거나 양수기 여러 개로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땅굴을 할 때 여러 개 모터와 여러 개 회전축 거기에 달려 있는 다중 프로펠러 구조로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 구멍을 통해서 한꺼번에 뽑아버린다 공기를. 그럼 진공 상태가 되고 질소 넣어주면 점열이다. 안에 있는 적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나옵니다. 진짜 이건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입니다.